안녕하세요. 저희는 곤이반 교사 황보선. 이미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곤이반의 꿈 마음으로 빛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곤이반의 꿈 이야기는 학기 초 블럭으로 탑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그림표상도 해보고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협동 작품으로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곤이반의 꿈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 어린이들의 관심은 유니트 블록으로 높은 탑을 만드는 것에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내 키만큼, 그 다음 교사 키만큼, 그 다음은 우리 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어린이들은 함께 높은 탑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관심은 놀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단순한 형태의 탑을 만들면서 점점 다양한 형태의 탑을 만들기 시작했고, 탑을 만들고 입김을 불어보면서 무게중심에 대해서 실험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슬아슬한 탑을 세워보면서 대칭이나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면서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블럭으로 탑을 만들면서 어린이들과 수학적 개념을 다루어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가면서 어린이들의 흥미는 조금씩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사가 첫 번째로 고민을 했던 것은 어린이들의 흥미와 그리고 이 놀이를 통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것들의 연결고리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그 두 교사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놀이의 답은 교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다루어 나가면 좋을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시도했고, 일단 곤이반 아이들의 관심이 탑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탑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탑을 만드는 이유가 꿈을 보여주려고 만들고, 그 사람이 만드는 걸 보고 나도 그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하면서 탑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꿈의 탑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곤이반에서 탑은 유니트 블록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곤충학자가 꾸민 친구는 유니트 블록을 형태로 사막의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에펠탑을 보고 싶은 친구는 이렇게 에펠탑을 그려주면서 탑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꿈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교실에서 꿈을 담은 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린이들은 꿈을 담은 탑을 만들어가면서 형태에도 신경을 쓰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탑인지 알아볼 수 있게 종이에다가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써서 붙이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기도 하고, 혹은 거울을 이용한 대칭과 균형을 이용해서 에펠탑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학적 개념을 다시 다룰 수 있었고, 개인의 경험이 놀이 안에 녹아져 들어갑니다. 이런 놀이가 진행되면서 어려움이 드러났었는데, 그 어려움은 정형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유니트 블록만을 가지고 우리들의 꿈을 형상화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사가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꿈 이야기를 가지고 매체 전환을 할까 고민을 하던 즈음에 부모 참여 수업이 있었고요. 사실 한미유치원의 부모 참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놀이를 부모님들과 공유하는 의미도 크지만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어려운 놀이나 혹은 도움닫기가 필요한 놀이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참여 수업을 하는데요. 교사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꿈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놀이 지원을 해주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꿈을 만드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경험을 많이 반영을 할 수 있었고, 매체로 꿈을 만든다는 것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교사는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처음 어린이들과 나누었던 것은 탑에 대한 이야기였고, 우리는 꿈을 담은 탑을 만들고자 했었는데, 과연 교사가 부모님들과 매체를 가지고 놀이를 하고 매체를 통해 꿈을 가시화하는 것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과연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제일 먼저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놀이로서의 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두 교사가 협의를 해보았는데요.
꿈인 일단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해서 어쩌면 아이들과 나누기가 다른 주제 혹은 다른 이야기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우연치 않게도 학기 초 두 교사가 놀이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추상 명사 혹은 감정에 대해서 아이들과 한번 나누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나눈 결과 교사들의 협의 내용을 이러한 협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꿈을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고 이 나눔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내가 가진 생각을 드러내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 혹은 책에서 보고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공유함으로 통해서 경험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경험이 어린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린이들만의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교사가 꿈에 대해서 나누어 가자고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꿈에 대한 거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를 다 다룰 수도 있고 혹은 이 네 가지를 아이들이 놀이 과정을 통해서 다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거나 혹은 순차적이지 않게 일어나더라도 아이들의 지금 유아기 때의 삶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게 놀이가 진행이 된다면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정말 교사가 깜짝 놀랐던 게 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대부분 변호사, 의사, 축구 선수 이런 장래 희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꿈이라는 게 꼭 장래 희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살아가면서 어떤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어떤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꿈에 대해서 꼭 아이들과 나누어서 생각을 넓혀주어야겠구나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꿈은 무엇이야? 라고 어린이들과 이야기하면서 꿈에 대해서 정의를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들은 꿈은 보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꿈은 내가 상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혹은 꿈은 희망이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누군가 선물 주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래 희망뿐만 아니라 꿈에 대한 그런 막연한 어린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꿈이라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직 서툰 아이들한테는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걸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림 표상을 통해서 가시화하는 기회를 가졌고 어린이들의 그림을 몇 가지 소개해보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를 그려줌으로써 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다 가지고 싶은 꿈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꿈은 보물찾기 같은 거라서 우리가 꿈을 찾아가고 그 꿈을 이루면서 보물을 찾는 거라는 생각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우리와 연관을 지어 생각하면서 꿈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꿈은 보석처럼 생겨서 빛이 날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석의 모양으로 표상해준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표상이 있었던 것 중에서 어떤 친구가 두 가지의 꿈을 그려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들 한 가지의 형태로 그리거나 뭔가 되게 보여지는 형태로 그렸었는데 이 친구는 두 가지의 형태를 그려오면서 좋은 꿈과 나쁜 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걸 설명하던 중에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어서 다칠까봐 유리 조각을 주워주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꿈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혹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단면적인 꿈이 아닌 처음으로 양면적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꿈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조금 보다 더 다양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장래희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교사의 생각과 양면성을 나타낸 친구의 이야기가 맞물리면서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꿈과 나쁜 꿈에 대해서 모든 어린이들과 이야기하면서 한 어린이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고니반의 이야기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사실 두 가지를 따로따로 그렸었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다른 아이들도 가시화를 시켜서 그림 표상을 해봤는데 신기하게도 한 가지의 형태 안에 두 가지의 형태가 드러나도록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꿈은 불이 났고 뭐 주변을 다 불태워버리고 착한 마음은 보석처럼 빛이 날 것 같다고 이미지화해서 그려주는 어린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머리에 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생활과 꿈이 연관지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머리와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 곧 나의 행동. 그래서 나쁜 꿈을 꾸는 사람은 무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좋은 꿈을 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꽃이나 하트 모양 이런 것으로 나타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그림은 표정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꿈과 표정을 연관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쁜 꿈을 꾸면 눈썹도 올라가고 대신 좋은 꿈을 꾸면 눈도 내려가면서 선하게 표정이 변화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꿈은 생각이니까 우리 머리에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눈썹에 관련한 이야기, 몸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꿈이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그냥 꿈은 장래희망이야. 내가 뭔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상관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어린이들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꿈에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구나 하는 양면성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생각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어린이들의 새로운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사는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꿈을 꾸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당연히 몸과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행동과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어서 교사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나눔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의미 있는 나눔이 의로 끝나는 것만이 아쉬워서 사실 아이들한테 교사가 살짝 제안을 해봤어요. 우리 한번 이 꿈에 대한 너희들의 좋은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더니 아이들도 흔쾌히 그럼 그렇게 해보자고 교사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가장 먼저 꿈에 대해 꿈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이야기를 다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서로 생각하는 꿈의 형태에 대해서 특히 좋은 꿈과 나쁜 꿈이 함께 있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대집단에서 이야기 나눈 이야기를 소집단에서 어린이들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가시화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게 소그룹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아이들 소그룹에서도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대집단에서 나눈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하트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양면적인 형태로 왼쪽이 좋은 꿈, 오른쪽이 나쁜 꿈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형태로 가시화를 해줘서 이 표상을 바탕으로 구성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은 협의된 표상을 보면서 이와 어울리는 매체들을 선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뜰리에 직접 나가서 나쁜 꿈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고 좋은 꿈을 나타낼 수 있는 매체들을 선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쁜 꿈은 빨간색 혹은
악마, 검정색, 그리고 뾰족뾰족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좋은 꿈에서는 무지개 색깔, 그리고 천사나 천사의 날개처럼 포근한 것들, 그리고 하얗고 반짝반짝이는 예쁜 것들이 어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상반되게 좋은 꿈과 나쁜 꿈으로 매체를 선정을 해주었고, 교사는 아이들이 이 매체를 가지고 구성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꿈의 가장 기본 틀이라고 이야기했던 하트 모양을 와이어로 작업을 해서 지원을 해주어서 아이들이 매체를 달거나 붙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어린이들과 구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좋은 꿈 같은 경우는 표상과 그리고 우리가 대집단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뭔가 반짝이고 예쁜 것들을 붙이고 구성해 가자고 했고 나쁜 꿈은 뾰족뾰족한 것들로 구성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구성을 했던 것을 아이들과 나누었는데 사실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실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집단으로 공유를 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너무 무언가 없는 것 같고 더 꾸며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약간은 실망하는 모습이었고 교사도 굉장히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 계획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와중에 이런 교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디자이너 선생님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체를 가지고 표현을 하기로 했지만 그 매체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다양한 매체를 와이어에 연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디자이너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시 재구성을 하면서 아이들은 서서히 협업에 대한 즐거움을 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달면 더 아름다울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것들을 직접 힘을 합쳐서 직접 달거나 혹은 붙이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계획한 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체를 더 활용하고 친구와 협업을 하면서 어린이들 점점 더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놀이에 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정말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이 놀이를 직접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중간중간 와서 이런 건 더 잘 어울리게 된 것 같아 혹은 이런 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놀이해 나가는 어린이들 역시 내가 여기에 다는 것이 더 어울릴지 혹은 다른 곳에 하는 것이 더 어울릴지 놀이 안에서 만들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놀이하면서 이거 너무 예쁘지 감동적이야 라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감동적인 부분들을 표현해 나가기도 합니다. 다 만든 작품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이 어땠는지에 관해서 피드백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과정을 거쳤던 이유는 소그룹으로 물론 구성을 하긴 했지만 처음에 꿈에 대한 거는 고니반 모든 어린이들의 생각이 담겨 있었고 그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공유하는 시간을 거쳤고 마무리 역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완성된 모습이고요. 어린이들은 처음 중간에 나누었던 그 작품과 비교하면서 꽃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쁜 꿈도 천밖에 없었는데 더 뾰족뾰족하고 무서운 느낌이 잘 표현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어린이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꿈이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더 잘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전시하면 좋을지 전시 방법까지 함께 고민해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통해서 이름을 응모한다거나 또 조명을 통해서 작품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전시하는 등 꿈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협업 작품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시도를 교니반에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을 어린이들과 나누면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체를 선정하고 그 매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나쁜 꿈은 어둡고 날카롭고 뾰족한 것들로 표현을 하고 좋은 꿈은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예쁜 것들로
표현을 해 나가면서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꿈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양면성을 이야기했던 거는 한 친구의 아이디어였지만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나누고 그리고 또 협동 작품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개인의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그 개개인의 생각이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의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동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예쁘게, 더 보다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심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신미감 부분에서는 사실 처음에 구성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식을 할 수 없었지만 계속되는 구성과 협업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의 신미감까지 고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그리고 깊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글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연구과제에도 썼던 글이기 때문에 저희의 가장 아이들이 꿈 놀이를 통해서 가장 느꼈으면 하는 것 그리고 교사가 바라는 것이 담겨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어보시면서 본이반의 꿈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